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한양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들이 뒷짐을 지고 선비걸음을 걷는 우아하고 평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만이 은은하게 도성을 비추는 밤이 되면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정적을 깨는 거친 숨소리와 섬뜩한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이는 거대한 칼, 비단옷 위로 찢어지고 흉측하게 새겨진 흉터 문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서늘한 눈빛들. 이들은 밤이 되면 도성의 진짜 주인이 되어 한양을 장악했습니다. 양반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고 기방을 장악해 거대한 자금을 주무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낮에도 사람을 베어버리는 이들. 왕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도사리고 있던 가장 잔혹한 범주 조직, 바로 조선판 마피아, 검계입니다.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교과서 속 성군들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조선의 가장 스산하고 기괴한 이면, 한양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검계의 핏빛 잔혹사를 펼쳐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알던 조선이 얼마나 위태롭고 모순적인 사회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검계는 숙종과 영조시대의 가장 극성을 부렸습니다. 왜 이 시기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의 신분질서가 요동치고 붕당 정치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때로 분석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은 후 조선 사회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엄격했던 신분제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몰락한 양반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돈을 벌어 신분을 사려는 천민들도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웠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가의 권력은 권세자들의 손에 들어가 붕당 간의 피 튀기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죠. 법과 질서는 힘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때 세상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품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백정 같은 천민부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잃은 몰락한 양반, 심지어 군관 출신까지. 출신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힘에 대한 갈망과 법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억울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칼을 잡았습니다. 검계라는 명칭 역시 검을 차고 다니는 무리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홍길동 같은 의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오직 조직의 이익과 무소불위의 힘이었습니다. 검계는 단순한 조폭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규율을 가진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괴하고 섬뜩한 입단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용기와 충성심이었습니다. 입단자는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몸에 스스로 칼자국을 내어 흉터 문신을 새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이자 세상에 대한 증오의 표식이었습니다. 얼굴이나 목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섬뜩한 흉터를 남김으로써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오직 조직의 구성원으로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조선 사회의 모든 규칙과 도덕을 비웃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일부러 옷을 찢어 입어 허례 허식을 조롱했습니다. 맑은 날에도 남학신을 신고 다니며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겠다는 그들만의 섬뜩한 표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기괴한 행동은 한양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면 찢어진 비단옷을 펄럭이며 남학신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어두운 골목에서 나타나는 흉터스러기의 사내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살수들과도 같았습니다.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던 유교적 가치관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들의 존재는 왕조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검계의 조직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막대한 투기 자금을 긁어모았고 기방을 장악해 유흥업을 독점하며 돈과 정보를 주물렀습니다.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청부살인, 양반 납치 및 협박 등 강력범죄를 일삼았습니다. 밤이 되면 양반 집에 쳐들어가 부녀자를 납치해 가거나 거액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온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조차 검계의 보복이 두려워 이들의 만행을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의 안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청의 포교들 역시
검계의 뇌물을 받거나 이들의 막강한 힘에 압도되어 수사를 기피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검계의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어야 했고 양반들조차 밤길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조차도 이들의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검계는 한양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들의 만행은 조선 사회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원할 것 같았던 폭력의 왕국도 국가 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인해 기위를 맞게 됩니다. 붕당 간의 싸움에만 몰두하던 조정의 관료들조차 검계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왕들은 검계 소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조 역시 즉위 후 탕평책을 통해 붕당의 폐해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한편 검계 소탕을 국가적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포도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검계 조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계는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력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전설적인 수사관 장붕익입니다. 그는 포도대장으로 부임해 철저한 정보 수집과 함정 수사, 그리고 밀고를 통해 검계 조직원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는 조직의 규율을 역이용하여 배신자를 색출하고 조직 내부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검계의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들의 배후에 있는 권세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장붕익의 치밀하고 냉철한 수사는 한양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검계 조직원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장붕익의 끈질긴 수사와 조정의 강력한 소탕 의지 앞에 검계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핏빛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포도청의 포교들과 대낮에도 총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체포된 조직원들은 고문을 당했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장붕익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검계의 마지막 아지터가 포도청에 발격되면서 이들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검계 조직원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들은 조선 사회의 가장 잔혹한 처벌인 능지처참이나 거열형에 처해졌고 이들의 시신은 한양거리 곳곳에 걸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계의 소탕은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한양 사회의 질서를 되찾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검계가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즉 신분제의 모순과 붕당 정치의 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조선판 마피아, 검계라는 잔혹사를 함께 파헤쳐보았습니다. 검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태로운 구조였는지,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시사점입니다. 우아한 선비의 나라 조선, 그 화려한 권력의 이면에는 검계와 같은 어둡고 기괴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비웃으며 힘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세상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도 국가 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치밀한 수사 앞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시사점을 남겼나요? 권력의 이면을 톱질하듯 파헤쳐본 시간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